안녕하세요. 미디어원사 윤용훈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유튜버들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튜버의 등장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일 크게 이야기하는 게 쌍방향 소통이라는 거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어떤 방송국에서 만든 영상 제작물들에 대한 결과들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볼 수 있었던 시대였다라면, 혹은 옛날에 그 인터넷도 누군가가 만든 네이버라든지 혹은 다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만든 정보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했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웹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스마트폰이라는 기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손바닥에 있는 작은 PC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직접 뭔가를 촬영하고 그 안에서 편집을 하고 그 안에서 업로드를 통해 가지고 내가 단순히 어떤 미디어의 소비자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생산자로서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요즘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웹 3.0 시대라고 해서 지금은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까지 인공지능이 다 인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맞게, 특히나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단어들에 맞게 여러분들의 취향을 미리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춤형 콘텐츠들을 제작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자, 그러면은 MCN이라는 이야기 혹시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나요? MCN? MCN은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거는 미국에서, 유튜브는 처음에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미국에서 시작을 한 거고, 우리가 연예인들이 기획사가 있듯이 미국에서 유튜브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을 내가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저 사람들이 뭔가를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어떤 저작권 문제라든지 그런 뭐 돈 이윤적인 관리들을 내가 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내가 먹고, 유튜버들은 이제는 컨텐츠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촬영이나 편집도 내가 안 해도 되고 나는 내 캐릭터와 나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조금 이제 유튜버들을 관리하는 연예 기획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트레저 헌터라는 것도 있고, 뭐 샌드박스, 다이아 TV 뭐 이런 곳들이 이제 그런 MCN 역할을 하는 곳들이고, 외국에는 더 많은 MCN 회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 내가 유튜브 컨텐츠를 한두 개 올린 친구들은 어느 날 어떤 회사에서 전화가 띠링띠링 와서 여러분들이 만든 컨텐츠가 재밌는데 혹시 우리 회사에 소속이 돼가지고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줄 테니까 유튜브가 될 생각이 없느냐 라는 전화가 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전화가 온다라면 그곳이 바로 MCN,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영상은 크게 세 가지 단계에서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준비죠.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촬영이 돼야 되는 거고, 편집이 되고, 업로드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에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영상인데, 처음에는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기획적인 부분들, 영상을 구상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걸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들이 필요하지, 그게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미러리스 카메라일 수도 있고, 그런 장비들을 준비를 하고, 촬영도 직접 본인이 하고, 편집도 하고, 그리고 나의 채널을 만들어서 편집한 거로 스마트폰에 담겨있는 영상이 끝이 아니라 내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이제 업로드 시키는 것까지가 유튜브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튜브 채널 만들기는 거의 6강 정도에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구글 아이디가 있어야지만 유튜브 채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세 이상부터 그걸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중1인 분들은 본인 명의로 만들긴 쉽지 않고 부모님의 허락하에 만들 수 있고요. 혹은 뭐 그냥 삼촌이라든지 다른 사람 거로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5살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서 활동한다는 거는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뭐 연예인 같고 인기도 많고 유튜브 구독자라 뭐 이런 시청 시간이 늘어나면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기도 하지만 굉장히 버겁고 힘든 일이기도 하거든요. 보통 유튜버들이 일주일에 2개의 컨텐츠를 업로드 시킨대요, 요즘엔요. 그러면 일주일에 2개면 한 달이면 뭐 한 10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1년이면 120개.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1200개의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1200개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혹은 뭐 나의 꿈과 관련해서 열심히 유튜브 컨텐츠를 찍는 친구들도 있는데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정말 내가 잘하는 게 뭔지에 대한 파악이 첫 번째 돼야지 내가 좋아하는 거는 뭐 1000번을 얘기해도 10,000번을 얘기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시청자들만 좋아하는 걸 한다는 거는 결국은 한 2번, 3번 찍다가 내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유튜버들이 어떤 고민들을 갖고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왜 유튜브 활동을 하는지, 유튜브 활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많은 시청자들이 우리가 직접 만든 그 컨텐츠를 함께 즐겨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파이팅 하라는 댓글을 달아주기도 하고 결국은 내가 뭔가를 만든다는 거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관종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누군가가 내가 만든 컨텐츠로 즐거울 수 있다는 거, 거기서 오는 보람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가 돼서 유튜브 활동을 계속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친구들은 유튜버들이 이제 수입이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그 이유로 유튜버를 하려는 친구들도 있는데 내가 즐기는 걸 하다 보면은 그런 요소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한번 그래도 미래의 직업 중에 하나니까 유튜버라는 직업을 그렇게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은 케이시 네이스탯이라는 분인데 유튜버로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본인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고등학교로 중퇴를 했어요. 아무런 기술도 없고 그냥 무작정 여자친구랑 같이 뉴욕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때 형한테 연락을 해서 뭔가 기술을 좀 배우고 싶었는데 형이 이제 사진 촬영하는 방법,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근데 원래는 옛날에는 이제 그런 기술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 영어과를 나온다거나 어떤 뭔가 미디어를 전공한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냥 혼자 배운 걸 가지고 영상을 찍기 시작한 거죠.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아이팟이라는 음악을 듣는 애플에서 나온 제품이 있었는데 아이팟에 숨겨져 있는 뭔가 좀 더러운 비리 뭐 이런 식의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슈화된 거예요. 구독자가 한 번에 확 늘어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성공할 것처럼 잘 나가다가 불의의 또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2년 동안 거의 이제 재활 활동을 받는 순간도 있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나이키라는 회사에서 나이키 신발 광고를 케이시 네스테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이제 그 광고가 또 성공하면서 또 이분이 만드는 그 영상 스타일이 지금의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브이로그 스타일이라든지 혹은 테크 유튜버들이 하는 스타일에 대한 거의 교과서적인 면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새로운 유튜브 스타일의 영상 언어를 만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의 어떤 열정, 하나의 목표를 갖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언젠간 좋은 결과가 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분이 관심이 있다면 한번 유튜브에서 다양한 인터뷰가 있으니까 찾아보길 바랍니다. 유튜브는 명예의 전당이라고 유튜브 스페이스라는 곳을 1년에 한 번씩 저렇게 이제 잘 나가는 유튜버들을 초대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요. 그래서 스타 크리에이터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몇 가지 특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확실한 컨셉을 갖고 있고 확실한 주제가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만든다는 거였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차별성이 있었다는 것들 그리고 사회적 이슈라든지 인기글, 유머 등 지금 현재 대중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영상을 꾸준히 올리는 성실성을 보였다는 것 사실 이 성실성이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학교 다니면서 유튜브 활동을 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또 공부도 하면서 이걸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혹시나 이게 꿈인 친구들은 취미로 제일 6번째에 있는 것처럼 한 단계씩 천천히 취미로 접근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5번째에 있는 요소처럼 영상이나 편집에 대한 기술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만 옛날에는 뭐 아주 고가의 장비들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었던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도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를 올바르게 보기 위한 우리가 좀 유의할 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어, 자, 유튜브는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또 내가 모르는 것들을 동영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좋은 점도 굉장히 많지만 유튜브는 사실은 약간 단점도 많이 갖고 있는 플랫폼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좀 가짜뉴스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듣지만 모두가 방송국이다 보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것들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이 잘못 올린 영상들을 어떤 사실 확인,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영상들을 내가 좀 짜집기 편집을 해서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고 올리는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 확인되지 않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널리 퍼져 있는 곳일 수도 있고, 그 안에는 과장 혹은 허위 사실들이 유포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무나 많은 미디어 콘텐츠들이 이렇게 넘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한 번 정도 더 멈춰서 생각해보고 다른 거, 좀 믿을만한 뭐 언론사라든지 믿을만한 사이트와 비교해보는 이런 습관들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또 유튜브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것에 맞게끔 내용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비 패턴, 영상 소비 패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접할 기회가 있을 수 없어요. 처음에 유튜브를 처음 로그인했을 때는 다양한 콘텐츠들, 다양한 장르들을 다 경험할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게임에 대해서 검색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게임과 관련된 영상들만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이유는 광고랑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계속 봐야지 컨텐츠가 소비가 돼야지 광고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잘못 사용하면은 정보의 편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 또 한 가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아이콘으로서 유튜브를 바라보기 때문에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영상들을 많이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선별해서 봐야 되고, 그리고 유튜브는 어떤 법으로 규제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은 이윤이 목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어떤 노이즈 마케팅처럼 뭔가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대로 두려는 성향이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강력히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 구글도 정책을 좀 바꾸고 있는 게 현실이고, 예전에 이제 그 아이들 보람TV처럼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런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광고를 못 붙인다든지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변화는 결국은 이거를 보는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하냐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너희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우린 이걸 보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시청자로서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항상 그런 거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는 유튜브도 하나의 컨텐츠다 보니까 저작권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거든요. 오늘 선생님이 막 이런저런 영상 예시를 잠깐 보여주거나 하고 못 보여주는 이유는 이게 이제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수업 용도로 쓰였을 때는 공정 사용이라고 여러분들 수업 목적으로서는 우리가 그런 걸 쓸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업 목적이긴 하지만 혹여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녹화를 해가지고 어디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업로드를 시켰을 경우에 바로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저작권에 위배되는 영상을 내가 사용하지 않는 거고, 혹은 어떤 내 영상을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라는 하는 사람들의 영상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출처를 분명히 밝혀놓는 그런 습관들을 길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영상도 그렇지만 폰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냥 무심결에 어떤 폰트를 예뻐가지고 썼는데 폰트 회사에서 이제 법원에 나오라는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전체 통으로 여러분들이 사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협박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1인 크리에이터가 되다 보니 이 저작권 그리고 개인 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강조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또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이제 초상권, 내가 누군가를 찍을 때도 그 사람에 대한 동의가 분명히 있어야지 그냥 무심결에 찍었다가 그걸 업로드했을 때 혹여나 그 영상을 누가 보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또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초상권과 저작권에 대한 그런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꿈꾸는 유튜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활동지에 내가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 이름을 하나 적어주고 가장 닮고 싶은 유튜브와 그 이유도 적어주시고요. 내가 유튜브가 또 되고 싶은 이유가 뭔지 혹시 그것도 적었으면 좋겠고요. 유튜브가 되어 이루고 싶은 목표는 뭔지, 뭐 친구를 놀기 위해서인지 혹은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인지 꿈인지 뭐 유명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인지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다음 강의에 다시 보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